자녀의 진학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부정조차 마다하지 않는 입시 비리. 이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반복돼 온 오래된 문제입니다. 높은 교육열로 유명한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청소년 경제 체력 키우기 프로젝트. 오늘은 이한 역사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때 촌지 문화가 있었는데 조선 시대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다고요? 예, 요즘은 학교 선생님한테 그 어떤 선물도 드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은혜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촌지 문화가 몹시 심각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촌지는 학교의 뇌물입니다. 특정 학생을 잘 봐달라고 드리는 것이죠. 사실 뭔가 이득을 바라고 선물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는 행동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791년 성균관에서 뇌물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학교였고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굉장한 영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선생님은 그 뇌물의 액수대로 등수를 매겼던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제대로 치러졌을 리가 없고요. 시험 결과가 공개되자 학생들은 분노해서 당시 성균관 총장이던 대사성의 방에 직접 쳐들어가서 항의를 하고 비리를 저지른 선생의 머리채를 잡는 폭력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죠. 결국 이 일에 연루된 학생들 그리고 뇌물을 받은 선생들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엄청난 사건이었네요. 그런데 성균관 같은 교육기관뿐만이 아니고 당시에는 굉장히 엄정하게 치러졌다고 하는 과거 시험에서도 뇌물이 오갔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된 겁니까?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거였습니다. 과거 시험은 나라의 인재를 뽑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치러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뇌물과 비리가 섞여들게 됩니다. 1699년에 벌어진 과거 시험이 특별히 심했는데요. 당시 아이들은 어사화냐 금은하냐라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어사화를 머리에 꽂는데 이거를 돈 주고 샀다는 뜻이죠. 원래 과거 시험지는 쓴 사람의 이름을 가리고 채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뇌물을 받은 시험관은 이 원칙을 어기고 뇌물 준 사람들을 골라서 급제시켰다고 합니다. 이 일로 과거 시험관은 물론 답안지를 나른 하급 관원, 심지어 시험장을 지킨 군인들까지 처벌을 받을 만큼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런 특혜가 있었다면 결국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이게 입시 비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인데요. 네. 꼼수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정직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천재 이동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출세를 원하지 않다가 어머니의 부탁으로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그 비리 때문에 시험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동표는 뇌물을 주지 않고 자기의 실력만으로 장원급제를 했는데 피해를 본 거죠. 이 일로 충격을 받고 몇 년 동안 시험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재도전해서 또 장원급제를 하지만 이처럼 뇌물은 주변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됩니다. 네, 선량한 다른 지원자에게 큰 피해를 줬네요. 그런데 이런 입시 비리가 이 시대와 환경을 가리지 않는 게 또 특징이거든요. 특히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던 입시 비리 사건이 당시 사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다고 하던데 어떤 일이었던 건가요? 1938년 3월에 있었던 진주고등보통학교 입시 문제 누설 사건입니다. 당시 조선 교육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죠. 당시 진주의 부자였던 백영기가 자기 둘째 아들을 진주 고보에 입학시키려고 학교 선생 나가야마 마사요키에게 그 술과 뇌물을 갖다 준 일이었습니다. 지금 진주 고보는 진주 중학교거든요. 중학교 입학하는데 뇌물을 준 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당신 학교가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입시 경쟁률만 4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재수를 하게 되자 백영기는
진주 고보의 선생이던 나가야마에게 그 술도 주고 현금도 줬습니다. 그리고 나가야마는 백연기의 집에 매일 찾아가서 둘째 아들에게 입학시험 문제를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때 진주 고보의 입학시험은 이틀 동안 치러지고요. 여기에 면접이나 체력장까지 봐야 되는데요. 둘째 아들이 시험장에서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시험 문제 다 가르쳐줬다 하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입시 비리가 들통나게 됩니다. 네, 당시에 사회에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당시 입시가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그 진주 시내가 전부 들썩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출동했고 진주 고보의 교장은 새벽 5시에 첫 차를 타고 경남도청에 가서 사태를 보고해야 됐습니다. 결국 조사를 받은 끝에 학부형과 선생 모두 징역을 살게 됩니다. 당시 그 재판에 참여했던 검사가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조선 교육사에 찢지 못할 오점을 찍고 교육자의 신용을 떨어지게 하고 명예를 손상했다. 이게 입시 비리의 가장 큰 문제점일 겁니다. 네, 이게 참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들인데 그렇다면 이 지금의 청소년들이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공부는 힘듭니다. 끝도 없고 목표도 아득하고 그러다 보니 쉬운 길로 가고 싶은 마음도 들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워낙 힘든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편한 길을 찾는 것보단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험은 공정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신뢰가 가고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뇌물을 주고 그 순위대로 그 매겨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실력은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힘들지만 잘 견뎌주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성실한 노력은 꼭 보답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입시 비리는 사실 선발 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 공정성까지 흔든다는 점에서 정말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공정한 선발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